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심사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마다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해결했는데 트렌드에도 맞아.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영업할로도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실수록 어때요? 아이템의 고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업계획서 쓰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경상도에서 한 분의 멘티가 올라오셨어요. 또 이분도 제 이 영상을 보는 찐팬인데, 대표님, 저는 창업을 할 건데요. 아이템은 음악이에요. 이 예술 분야 중에 음악인데, 이 음악에 뭐와 뭐를 더해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려고 해요 라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영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조 기반이나 앞으로 이게 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의 아이템이다 라고 하면 예창패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은 취미나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아이템으로 예창패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하세요 라고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본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게 되면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진출 목표 시장, 경쟁사 대비 차별성, 산출물 및 개발 단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양식에 있어서 아이템의 소개 부분은 여러분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죠? 아이템의 소개는요. 첫 번째, 왜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됐는지를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좀 급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쓰냐면 실제 이 아이템은요 어디에 좋고요, 어떠한 기능이 있고요, 뭐 어떠한 뭐 혁신성이 있습니다 라고 써요. 근데 그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죠? 왜 이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BM이라고 해요. 아이템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소개라고도 나와 있고 뭐 아이템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됐는지라는 걸 작성하시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에 있는 아이템 대비 내 이 아이템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점에 차별성이 있는지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소개했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심사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마다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있고 대기업 출신이고 대학 교수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 아이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라는 것들을 정해서 평가를 하겠죠. 근데 어떤 이 심사위원은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 전문 심사위원이에요. 예창패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뭐 한 몇천 건 보신 분이죠. 그럼 첫 번째, 이 분이 비즈니스 모델링을 잘 했는지, 이 분이 숫자, FY 뭐 2023, 24, 25, 3년간 또는 뭐 5년, 10년간의 계획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이분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고 얼마까지 정말 투자 여력이 있는 분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불편해서 이런 부분에 아이템이 나왔어요.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오늘 컨설팅을 오시는 멘티는 요가 매트를 만드셨어요. 요가 매트. 근데 요가 매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필라테스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는데 개선해 보니까 이러한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ESG 경영,
다시 말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쪽에서도 엄청난 이득이 있어요. 라고 쓰면 어때요? 당연히 합격하겠죠. 왜냐하면 원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해결했는데 트렌드에도 맞아.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영업 활로도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문제점을 해결했고 그리고 트렌드에도 맞고 그리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사항이 있어요. 까지가 뭐예요? 소개예요, 소개. 그리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는 진출 목표 시장이에요. 내 이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 그럼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템의 전체 시장이 나와야 되죠. 전체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시장 중에 유효 시장, 그 시장 중에 예를 드는 게 더 좋겠죠. 골프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골프 시장이 약 16조 700억 정도 돼요. 골프 시장이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어떤 골프만 하고 싶어요. 실외 골프, 실내 골프가 있어요. 난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 중에 나는 이게 시장이에요. 라고 쓰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화훼 단지, 우리나라 화훼 사업은 예를 들어서 20조예요. 그 중에 나는 전기 꽃 배달, 배송을 하는 시장을 봤더니 여긴 7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어떤 꽃 배달 관련된 부분에 서비스와 이벤트를 붙일게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체 시장, 그 다음에 여러분 유효 시장과 이익 시장, 바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 멘티분들이 워낙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음식을 해요. 특히 반찬을 해요. 반찬에 대한 이 전체 시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효 시장이 있고 수익 시장이 따로 있죠. 이렇게 나눠서 조사할 수 있어야 돼요. 조사는 어디 가서 해요? 1번 구글링 가장 쉬워. 근데 여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학원 사업하시는 분이 왔는데 교습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습소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데 교습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학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모델링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나는 전체 시장, 그리고 유효 시장, 수익 시장으로 나눠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경쟁사 대비 차별성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초반에 나와야 돼요. 어디에 나와야 되죠? 아이템의 소개 부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점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정해야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여주면 좋아요? 표로 보여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의 경쟁사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필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샤프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영양제를 큐레이션해서 배달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0대다 보니까 영양제를 상당히 좋아하진 않지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큐레이션을 해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배송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업체만 이거를 배송할까요? 이 업체만, 이 마이필이라는 브랜드만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배달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다양한 업체들을 먼저 분석하고요. 그걸 어려운 얘기로 시장 조사 및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의 혜택상을 정리하고 이거에 맞는 고객군을 STP 전략이라 그래요.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이 고객들, 이 시장에 나는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라는 걸 정해요. 이렇게 포지셔닝까지 정하면 가격도 나오고 그리고 이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기간 내에 FY 2024년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공략하는 거는 24년도에 내가 예창폐하는 기간, 실제 다 뽑혀서 시작은 5월부터 하면 12월까지, 이게 뭐예요? 사업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하는 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화에 들어가는 기간 어때요? 제가 늘 얘기해요. 최소 3년은 써야지만 안 떨어진다. 사업을요, 100년 계획을 할 수 없어도 적어도 3년 계획 정도는 잡아야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1년 이상 2년까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재지변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발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힘들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국제 정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이런 위기에 우리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랬을 때 A안이 안 되면 B안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풀어서 쓰시면, 그리고 심사위원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니 심사위원 누가 봐도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잘 하시면 합격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대표님 직접 컨설팅 받고 싶은데요,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컨설팅은 오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한 해에 한 10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준비하고 오세요. 물론 배짱 좋게 그냥 와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준비를 많이 하실수록 어때요? 아이템의 고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실제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망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통해서 예창패 쓰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셔서 정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